안녕하세요. 탐정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간 탐정 일을 해왔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통의 문자 때문에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륜녀라고 몰아세웠죠.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거짓말쟁이였을까요? 작년 가을 저희 사무소에 60대 부부가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된 시어머니와 분노로 떨고 있는 시아버지였죠. 선생님, 우리 며느리 불륜 증거 좀 찾아주세요.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난 아직도 너가 내 남편이랑 침대에서 있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 너한테 복수할 거다. 이런 충격적인 문자가 며느리에게 온 거였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34세 아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32세 며느리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했죠.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며느리에게 협박 문자가 오기 시작했대요. 며느리는 억울해했지만 아들은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중 비극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에 치여 즉사한 거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 아들 사망보험금 2억과 건설 현장 합의금 5억, 총 7억이 며느리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불륜 증거만 잡으면 그 돈을 못 가져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며느리를 일주일간 미행했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어요. 며느리는 집과 마트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었거든요. 수상한 남자와 만나는 것도 없었고 이상한 곳에 가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불륜하는 사람치고는 너무 조용한데? 문자를 보낸 번호를 역추적해봤습니다. 30분 만에 주인을 찾았어요. 50대 여성 박모 씨였습니다. 저는 이 여성을 만나러 갔어요. 왜 며느리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나요? 그런데 이 여성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며느리요? 저는 김 씨 부인한테 보낸 건데요. 30년 전에 제 남편이랑 바람핀 그 여자요. 박 씨는 30년 전 시어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번호를 알게 됐나요? 마트 주차장에서 그 여자 차를 봤어요. 앞유리에 전화번호가 붙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차를 같이 썼는데 그날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차를 타고 마트에 갔던 거예요. 박 씨는 며느리 번호를 시어머니 번호로 착각한 거였죠. 저는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의 불륜 시기와 죽은 아들의 출생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시아버지와 아들 사진을 비교해 보니 전혀 닮지 않았더라고요. 이 아들, 시아버지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유전자 검사를 추진했습니다. 시아버지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했고 아들의 유품에서 칫솔을 구했어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연관계 없음. 30년간 탐정 일을 해왔지만 이런 결과를 받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불러냈습니다. 30년 전 박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내밀자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30년 전 결혼 생활이 힘들 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고 아들이 그 남자의 아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왜 며느리를 의심했어요? 불륜 문자를 보고 혹시 며느리도 나처럼. 결국 자신의 과거 때문에 며느리를 의심한 거였어요. 사실 며느리의 일상은 이미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분노에 못 이겨서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내 아들 살려내. 바람핀년아. 304호에 사는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30분 넘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데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바람핀 사람이래. 아파트 엘리베이터만 타도 사람들이 쑥덕거렸고 7살 아이까지 피해를 봤답니다. 엄마, 왜 할머니가 우리 엄마 나쁜 사람이라고 해? 며느리는 마트 일도 그만둬야 했어요. 저는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며느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받은 문자는? 당신이 받을 문자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엉뚱한 사람이 보낸 거죠. 시아버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간 키운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었다니.
하지만 그래도 내가 키운 아들이야. 상관없어. 며느리는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달 동안 불륜녀라는 누명을 썼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결국 며느리의 결백이 완전히 증명됐어요. 보험금과 합의금 7억은 모두 며느리가 받게 됐지만 며느리는 시부모와 나눠 가졌답니다. 30년간 아들 키워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6개월 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세 사람이 함께 7살 손자를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과거 실수, 며느리의 억울한 누명, 시아버지의 관대한 용서,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진짜 가족이 됐다고 했어요. 30년간 탐정 일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정말 드물어요. 한 통의 잘못 보낸 문자 때문에 한 가정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만약 제가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며느리는 평생 불륜녀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해받거나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라면 어떤 비밀이 밝혀져도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탐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